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44번째 시간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8장 하이비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하이비트의 장점은 AV 믹스 2019년 6월 5에 기고한 글이고요. 목차는 데시벨, 1비트는 왜 6dB인가? 물리량이 최소 단위 양자 그리고 양자와 디지털 도메인의 프로세싱, 하이비트는 하이비트의 장점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시벨은 이전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좀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시벨이라고 하는 건 벨이라고 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대시를 붙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건 파워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하는 것고요. 이 비율은 나누기를 했다라는 표시예요. 예를 들면 2분의 1이나 1분의 2 뭐 이런 식의 값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에 로그로 계산된가. 그래서 두 값을 나누기 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로그로 표시한 값이 벨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일반적으로 상수일 때 정수 1이랑 정수 1을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하면 분수 2분의 1이나 1분의 2가 되죠.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고요. 정수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라고 구분되어지는데 여기다가 로그로 계산된 비율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를 붙여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0.301이 되고요. 로그 1분의 2는 0.301이라고 하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음수랑 양수가 돼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가 0을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에 반대 비율의 음수와 양수로 표시되는 값이 로그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그가 여기 보면 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벨은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의 P1분의 P2 이렇게 해서 파워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시라고 하는 건 데시벨이라고 해서 약어로 dB라고 쓰고요. 거기에 앞에다 10을 곱해서 10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P1은 기준 파워가 되고요. P2는 상대 파워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향 공부할 때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하나가 요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음향 공부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공식들 많이 나오는데 음향에 싹 필요 없고요. 요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벨이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큰 수예요. 큰 수의 단위여서 숫자가 0.301 마이너스 0.301 이런 식으로 0점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데시라고 하는 10분의 1이라는 값을 붙여서 데시벨이라고 표시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1m가 1m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몇이에요? 100cm가 되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곱한 게 cm. 이런 식으로 미리로 되면 1000이 곱해지고요. 밀리미터. 데시메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데시메타로 하면 10데시메타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죠. 물론 요 단위는 사용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시라고 붙여서 데시벨이라고 표시하는 것이고요. 두 개의 파워 비율을 사용하는데 표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 파워가 1일 때 상대 파워가 2이면 두 개의 파워 비율은 10로그 1분의 2 그래서 3.01dB 3dB라고 표시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게 파워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예를 들면 파워가 1000이 되고 P1이 1000이 되고요. P2가 2000이 될지라도 값은 같은 3.01dB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100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지라도 상대 파워의 비율이 2가 20, 200, 2000, 2만이 되면 이게 같은 값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워의 비율이 2대1 때 3dB 차이 나는데 왜 1비트는 6dB가 차이가 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의문은 여러분들 10로그 P1분의 P2라고 하는 공식하고 요 두 가지 공식 V는 IR, P는 IV라고 하는 요 공식까지 요 세 가지 이
세 개의 공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유도해 내실 수 있습니다. 파워라고 하는 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래서 P는 IV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전압은 뭐예요? 저항 곱하기 전류예요. V는 IR이 되죠. V는 IR, 전류 곱하기 저항 곱수로 해서 전압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1오hm 저항에 1A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1V로 표시해요. 1V는 1오hm 곱하기 1A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V라고 하는 전압이 있는데 오음이 1오음이다 그러면 10A가 흐르는 것이고요. 요 10A가 흐르는 10V는 파워로 얘기하면 10A 곱하기 10V가 되니까 100W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주 쉽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쉽게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세 개만 이해하고 계시면 다 이게 유도된 식이 아니라 정의된 공식이기 때문에 정의된 공식에 의해서 요 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유도가 돼요. P는 IV잖아요. 여기에 I를 R분의 V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요 I를. 요 I는 R분의 V. 어떻게 되냐면 V는 IR이니까 R을 이렇게 넘기면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파워는 R분의 V 자승이 돼요. 요 식이 표시가 되는 거죠. 요 식이. P는 R분의 V 자승이 돼요. 그래서 전압의 자승이 파워하고 비례를 해요. P는 P하고 전압의 자승이 비례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2배가 되면 파워는 4배가 돼요. 로그 값에 적용하면 로그 값은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10 로그 P1분의 P2를 다시 표시하면 10 로그 R분의 V1 자승 R분의 V2 자승이 되는데 여기서 저항이 같은 건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날려놓으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10 로그 V1의 자승 V2의 자승이 되죠. 요 식을 다시 표시하면 10 로그 가로치고 V1, V2에 가로치고 다 자승돼서 여기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2 곱하기 10 로그 V1, V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 로그 V1, V2가 되는 식이 됩니다. 요 식으로 유도가 돼요. 지금 10 로그 P1분의 P2가 10 로그 P1분의 P2가 20 로그 V1분의 V2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워가 2배일 때 3dB가 차이가 나지만 전압 신호로 표시해서 전압 크기가 2배일 때는 6dB가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란스에서 언바란스로 바뀌면 신호가 기본적으로 그냥 2배가 돼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2배는 6dB, 2분의 1배는 마이너스 6d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음향 시스템 설계나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에서 dB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동일하게 표시했으니까 그 부분도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비트가 왜 6dB인가? 1비트는 뭘 의미해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있다 없다. 0, 1이니까 있다 없다. 그래서 1비트가 추가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게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2배는 신호가 2배 된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렌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비트의 다이나믹 렌지는 20로그 1분의 2, 그래서 6dB가 되고요. 2비트는 1분의 4, 3비트는 1분의 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다이나믹 렌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물리량의 최소 단위 양자, 그리고 양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해요.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와 양성자를 전자가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죠. 그리고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라고 합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가 있는 것처럼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라고 하고요. 모든 물리량은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해요. 모든 에너지량, 모든 신호량, 뭐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존재한다?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해요. 그래서 에너지량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고 신호의 크기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고 모든 건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양자의 정수배의 이 양자 사이즈로 샘플을 나눈다고 해서 양자와 퀀타이징이라고 하고요. 이 퀀타이징을 샘플을 나누는 단계로 사용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 때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퀀타이징 한다고 하죠. 양자화 한다고 하는데 이 양자화 한다는 자체가 모의 크기로 나눈다, 물리량의 최소 단위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표시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양자 수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양자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비트가 6dB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8비트는 48dB, 16비트는 96dB, 24비트는 144dB, 32비트는 192dB, 40비트는 240dB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48dB, 96dB, 144dB, 192dB, 240dB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는 2의 8승이고 256단계, 16비트는 2의 16승 65,536단계, 24비트는 크죠. 32비트는 42억, 뭐 40비트는 56비트는 96비트는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런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양자화하는 것과는 조금 문제가 다른 얘기가 되어집니다. 양자화한다는 게 샘플을 나누는 것이고요. 물리량의 최소 단계로 나누는 행위라는 의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밀하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양자 단위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3대, 4대, 5 이런 표시에 요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봐도 이거는 양자화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양자화 에러에 의한 이런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양자화 에러에 의한 노이즈 레벨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노이즈 레벨을 신호대 디지털 잡음의 비로 표시한 게 디지털의 신호대 잡음비예요. 다이나믹 렌지라는 거죠. 비트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디지털 다이나믹 렌지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양자 수준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양자와 에러는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그 양자 수준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양자와 디지털 잡음이 없다면 노이즈 레벨이 없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가 무한대가 되지만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지 않고요. 항상 양자와 에러는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와 에러는 양자화에 사용되는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높은 비트로 양자화하는 것은 신호 품질이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높은 비트를 사용하는 건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양자화 비트 수는 24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32비트를 쓰는 제품도 있고 48비트를 쓰는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24비트를 쓰고 있고요. 24비트의 신호대 잡음비는 144dB가 됩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보다 많이 커요. 한참 많이 커요. 그리고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렌지 거의 근접한 값이 됩니다.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렌지가 약 140dB 뭐 이렇게 돼요. 120dB가 넘어가면 귀가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신호는 약 한 75dB 정도 돼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그리고 16비트 디지털은 96dB 정도 나오고요. 디지털 124비트는 144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게 됩니다. 이 144dB라고 하는 게 아날로그 전기 신호 75dB의 전후의 값을 비교하면 과하게 높은 SNR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할지라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통해서 듣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계통의 SNR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CD 플레이어의 CD가 16비트에 96dB의 다이나믹 렌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75dB 전후의 낮은 SNR에 의한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사용되는 CD의 다이나믹 렌지, 마스터링된 다이나믹 렌지는 75dB보다도 훨씬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게 믹스 다운이 돼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과하게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너무 정밀해서 짜증날 정도로 좋은 소리가 나죠. 우리가 높은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디지털 프로세싱이 DSP가 수학적인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가 단차가 많이 필요하고요. 추가 단차가 없으면 오류가 많은 데이터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 단차가 많이 있으면 높은 비트를 사용하면 정확한 데이터의 값을 갖는 샘플이 생성되는 게 됩니다. 프로세싱을 한다는 건 사치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요. 소수점 이하 많은 수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파이가 3.141592 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몇째 자리 수에서 반올림 할 거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밑에 자리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높은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싱에 사용하는 비트 수가 많다면 높은 높은 정밀도 연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트를 사용하면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아날로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SNR이 75dB 전후보다 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며 96dB이기 때문에 충분한 SNR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완성된 오디오의 다이내믹 렌지는 실제로 75dB보다 작아요. 30에서 40dB 정도의 다이내믹 렌지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죠. CD 소리를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CD에 넣는 신호를 프로세싱을 하게 되죠. 양자와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게 해서 작업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마스터가 16비트이면 ADC는 24비트여야 되고요. 24비트를 프로세싱 하려면 최소한 32비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0비트도 쓰고 56비트도 쓰고 96비트도 쓰고 이러는 거예요. 프로세싱 할 때 크로스페이더 사용하고 낮은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더 높은 비트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노이즈 없는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믹서에서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24비트를 쓰는데 DSP는 메이커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픽스드 포인트 56비트, 어떤 제품은 96비트를 쓰고요. 어떤 제품은 부동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40비트를 사용해요. 대부분 이 플로팅 포인트 40비트를 쓰고요.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게 소수점의 위치가 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정 소수점보다는 넓은 다이내믹 렌지를 표시할 수 있어서 40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포인트의 장점은 작은 신호에 더 작은 배음 신호에 큰 신호의 SNR을 비슷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연산 방식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면 40비트 플로팅 포인트는 32비트는 신호에, 그리고 플러스 8비트는 수소수점을 어디에 찍을 건지에 대한 위치의 파악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넓은 SNR을 유지시켜 줘요. 이게 가능한 건 노멀 샘플 레이트와 하이 샘플 레이트가 항상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는 44.1과 48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 불가. 근데 비트레이트의 16비트와 24비트와 32비트는 공존이 가능해요. 최종 결과물이 16비트라고 할지라도 16비트보다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게 양질의 음질을 만드는데 유용하고, 이 양질의 음질을 만드는 것이 이 비트레이트가 상호 공존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에서 비트를 높게 한다는 게 양자와 노이즈를 작게 하는 것이고요. 양자와 노이즈가 작게 되면 작은 신호에 더 작은 배음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할 수 있어요. 모든 소리는 기본음 플러스 배음이라고 했죠. 기본음은 큰 소리인데 배음은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 작은 소리의 배음이 제대로 살려 있어야 이 기본음의 단단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드아웃하는 소리의 기본음 뿐만 아니라 배음 성분이 소리 질감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낮은 비트를 사용하는 DSP가 있어요. 거기에 페이드아웃 되는 소리가 있다고 쳐요. 배음이 점점 더 작아져요. 기본음이 변해서 건조한 소리가 되면서 페이드아웃이 돼요.
비트가 작으니까 기본음이 이렇게 작아질 때 배음은 아예 해당되는 비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비트가. 그러니까 건조한 소리가 되면서 페이드 아웃이 돼요. 근데 높은 비트를 사용하는 DSP에서 페이드 아웃 되는 소리는 소리가 완전히 안 들려진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배음에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그 느낌이 아주 충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운이 깊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이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이비트라고 하는 기본 비트레이트 16비트 또는 24비트보다 높은 32비트, 40비트, 56비트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하이비트는 넓은 다이나믹 렌지로 소리 느낌의 차이를 재생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이비트의 단점은 비트 수만큼 DSP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녹음 시에 데이터량이 비트 수만큼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것이 하이비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마스터링된 CD의 음원이 16비트라고 할지라도 ADC는 24비트 쓰고요. DSP는 32비트 이상 사용하는 것이 이 하이비트의 장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이 샘플 레이트는 장점 대비 단점도 많았지만 하이비트는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이 아마 이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인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전자책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좋아요, 공유,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